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고 싶죠? 어쩌다 얻어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죠. 그래서 유튜브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플러팅 이런 거 검색해본 적 있으시죠? 지금부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플러팅 몇 개 할 줄 안다고 상대방이 나한테 푹 빠져서 고백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지금 그 문제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남자 입장이건 여자 입장이건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과정을 싹 정리해서 말해 드릴 건데, 특히 여자분들 입장에선 매번 다가오는 사람만 만나서 먼저 다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입장이시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좋아하게 될지 알게 되실 거고, 남자분들 입장에선 앞으로 여자 만나기 너무 쉬워지실 겁니다. 저희 영상 현실 팩트 위주인 거 아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눈에 나한테 반했다거나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여지를 조금만 줘도 먼저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중립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먼저 다가올 만큼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 누군가를 좋아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처음 호기심을 느끼는 단계. 두 번째,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사하는 단계. 세 번째, 가치 인식의 단계. 네 번째,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이 커지는 단계. 이 과정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천천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생기는 건 이 네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4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알아도 누구든지 꼬실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승률 차이 엄청 커질 겁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만 모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호기심 유발의 단계. 누군가가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의 호기심,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이에요. 만약 내 외모가 상대방 스타일이거나 관심을 끌만한 매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는 단 몇 분, 몇 초 만에 끝나기도 해요. 첫눈에 반한 상황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건데,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 가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결과적으로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면 이때부턴 테크닉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남자건 여자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건 용기 있는 멋진 일이고 성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노골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그 순간 선택할 기회가 생기고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요.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 상황,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자기가 선택만 하면 되는, 전혀 짜릿함이 없는 재미없는 게임이 되는 거죠.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들이 고객들에게 섣부르게 구매 제안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이 내가 팔려는 물건의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 제안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정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매 제안을 하지 않고 가치를 인지시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도 섣부른 구매 제안으로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호감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안정감 주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스스로도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지, 누군가 나한테 확실한 호감을 표현한다고 다 이끌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애매하게 행동해서 감정 소모하는 상황이 싫어. 라는 말인데, 원래 사람의 감정은 미묘한 불안감과 안정감이 공존할 때 커지는 거예요.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상대방이 싫다는 행동이라면 절대 안 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1번, 관심은 보이되 연애할 마음을 보이진 마세요. 진짜 수준 높은 플러팅이 뭐냐면, 연애에 대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 플러팅이에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비비님이 플러팅하는 걸 봤는데, 비비님이 잘생겼다, 너 알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봐도 웬만한 남자는 다 넘어가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비비님이 워낙 예쁘신 이유도 있겠지만 말투 자체가 시크하신 편이라 너 잘생기고 관심은 가는데 그렇다고 너랑 연애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상대방한테 기대심을 주되 확실함을 주지 않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 남자 번호를 따도 적당히 연락하다 끊으면 남자들이 먼저 손톱 오는 상황이 딱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2번,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관심을 거두세요.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남자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게 유리하냐? 사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연애에서 남성의 정복 심리는 생각보다 큰 포인트입니다. 남성이 연애 초반에 느끼는 만족감은 연애 성공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정복감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복감을 느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관심을 보일 때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마치 남자가 먼저 나한테 관심을 보인 것처럼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밀당, 답장을 늦춘다거나 답장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남성에게 보이는 관심량을 줄이는 이런 행동이 호기심을 확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 몇 차례 반복된다면 상대방이 이성으로서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을 만큼 내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심사 통과 단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기면 그때부턴 그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인지, 가치가 높은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판단하고 심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중에선 나랑 사회적 가치가 맞는 사람인지, 외적 가치가 맞는 사람인지, 학력 혹은 지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인지도 함께 판단하고, 만약 여기서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서면 관심을 거두기도 해요. 여기서 참가 권한이 판단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 마음을 잘 알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탑클래스 연예인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판단 과정을 두고 그렇게 계산적인 건 사랑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치는 꼭 경제력, 외모같이 사회적인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면 즐거운지, 대화가 잘 통하는지, 가치 있는 시간이
행복한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연애 상대로서의 가치 중 하나예요. 연애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고, 하다못해 심심함이라도 달래줄 수 있어야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처음부터 연락을 시작하자마자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포장지만 보고 물건 가격을 지불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상대방이 나를 연애 대상으로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랑부터 할 순 없죠. 처음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공개된 정보와 행동의 배경을 추측함으로써 판단하게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 교양 없어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낮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기 때문에 저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본다면 배경이 좋을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관계 초반에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이런 추론 기능은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초반 한정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실제 내 가치가 높은 것보다 가치가 높아 보이는 단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비싼 외제차, 명품 시계 같은 것들에 혹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만약 타인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 상상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웬만하면 연락할 때 과하게 친절하게 보이려 애쓰지 말라고 조언하는 편이에요.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주는 과도한 친절을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배경을 추측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 내가 이성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 않은 아쉬운 입장이라고 추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성에 대한 선택지가 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도 크게 아쉬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필요 이상 대접하거나 떠받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 남자들의 카톡을 보면 여자에게 구구절절하거나 다정하기보다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단답이고 답장이 느린 경우들이 많아요. 여자 입장에선 이런 태도가 아니 꼽지만 한편으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비싼 브랜드 중 일부가 고객 친화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보이는 것처럼요.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사소한 카톡 하나에서조차 내가 가치가 높은 사람인지 가치가 낮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얘기로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도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고 누워있고 싶어요. 빨리 그만두고 퇴사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도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직장인들끼리 공감대를 만드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자기 일을 사랑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배경을 추측하게 만들거든요. 겨우 이런 얘기로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깊게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을 보면 왜 자신감이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뭔지 몰라도 자신감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절대 상대방에게 아쉬운 입장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아쉬운 입장이 되는 순간 상대방이 느끼는 내 가치는 폭락하게 돼요. 한 번씩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쁜 연예인들이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가치가 낮은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대접, 가스라이팅까지 당하면서 연애를 했다는 구설수들이 들리기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아쉬워서 저러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가치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 나한테는 가치가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평범한 사람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갑을 관계는 둘의 관계에서 누가 더 아쉬운 입장인가로 결정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확실히 알게 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남자의 정복심이 줄어든다는 이유 외에도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고 일부러 관심 없는 척을 하다 보면 아예 가까워질 방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자 입장에선 남자한테 먼저 연락을 받는 상황이 익숙한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남자 입장에선 여자한테 선톡이 오는 상황이 그렇게 익숙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화 내용마저 남자한테 관심을 가지는 얘기라면 이건 직접 남자한테 마음을 드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을 드러내는 건 능동적인 대화 시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 남자가 먼저 연락이 오는 게 아닌 상황이라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남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남자의 활동에 대한 얘기나 그 상황에 관련된 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행을 하는 스토리가 올라왔다면 이런 남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드러내진 않는 대화 주제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들도 매일매일 연락하면 티나니까 요령껏 조절하세요. 세 번째, 차별화 단계. 그럼 이제 상대방이랑 남녀관계가 될 수 있는 심사도 통과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하냐면 다른 이성들과의 차별화가 필요해요.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가 상대방 주변에 나 정도 되는 이성들이 꽤 많다는 걸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 주변에 전부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객관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도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겠죠. 연애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특별해지는데요? 특별함은 바꿔 말하면 희소성이에요. 사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것, 즉 희소한 것을 특별하게 생각해요. 비싼 에르메스 백이 여자들에게 자랑이 되는 이유도, 포르쉐가 남자들에게 로망이 되는 이유도 아무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 평범한데 어떻게 특별해지냐고요? 만약 내가 그 사람 주변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는 특별하고 희소성이 생기겠지만, 사실 이런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뚝딱 생기는 건 아니겠죠. 이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능한 자주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어려운 얘기 절대 아니라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추구하는 내 모습을 자주 들려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한 사람이고 싶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서 제 생각만으로 사람들 행동을 판단하긴 싫어요. 제 감정을 연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사귀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건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과거 누군가의 연애를 선택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 남자는 나한테 잘해줘. 이 사람은 다정해.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 나름대로 내가 그 선택을 내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이유를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찾아내곤 하셨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명분을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찾는다는 게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굳이 상대방에게 스스로 찾게 만들기보다 나 스스로 내 정체성을 직접 들려주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 않는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들은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의미부여 단계. 이 단계까지 잘 오셨다면 인간관계를 넘어선 남녀관계의 분위기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선 결과론적 의미부여라는 개념을 아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 게 아니라 결과가 있고 원인에 대한 의미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연애를 시작해요. 그럼 정상적인 과정에선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서 연애를 시작했다. 이게 맞는 순서고 해석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실제 상황에서 일단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고 장점을 부각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전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감정이 큰 경우가 많지만 연애 후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감정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결과론적 의미부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개념을 역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과정들의 의미부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헌팅으로 만난 남녀 커플이 나 사실 그날 거기 안 가려 했어. 근데 그날 거기 안 갔으면 우리 못 만났을 거야. 이렇게 서로의 만남을 특별하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경우들 흔히 있잖아요. 이런 멘트는 너무 뻔한 클리셰 같은 거라 추천드리진 않지만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신선한 표현이 있다면 이건 들려주실수록 좋은 거예요. 만약 앞에 연락 예시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저는 그날 그 스토리 안 봤으면 이렇게 우리가 친해질 생각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스토리 보고 나랑 취향이랑 생각이 참 비슷해서 답장 보낸 게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질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사소한 일상적인 얘기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결과론적 의미부여는 여러분이 얼마나 창의력이 뛰어난지에 따라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루틴, 응용을 많이 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남들이 하는 거면 따라 했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상황이건 입만 열면 이런 의미부여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4단계 배워봤는데 여러분 연애 스킬은 외국어랑 똑같아요. 머리로 이해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써보면서 자기만의 억양,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자연스럽게 배워듭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들으셨다면 연애언어 TV를 구독하시고 내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 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